예, 이제 그 고분자 가공, 성형 가공, 필름 가공, 기타 가공 중에 가장 먼저 성형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형 가공 중에 사출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가소성 및 열 경화성 고분자를 이용 빠른 속도로 성형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성형 공정을 우리가 사출 성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출 성형에서 사용되는 고분자는 열 가소성 또는 열 경화성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출 성형 공정의 특징은 공정상의 특징이 먼저 높은 압력으로 용융 수지를 금형으로 투입을 하고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금형의 높은 강도 때문에 우선 여기서 이제 금형이 중요한데 금형 몰드 여기서 사용하는 금형은 높은 가격의 금속, 왜냐면 튼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튼튼한 금속을 사용을 해서 몰딩을 해가지고 성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형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금형 비용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한번 얘네를 이제 금형을 만들고 나면은 얘를 굉장히 오래 쓸 것을 생각을 하고 금형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금형을 만들 때 좀 많이 이렇게 주의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성. 자, 이렇게 일단 물론 그 금형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대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하죠. 한번 계속 찍어내니까요. 그럼 계속 찍어내면은 이런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그리고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자동화도 가능하죠. 그래서 짧은 성형 시간, 그 다음에 복잡한 형태의 제품도 성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은 대량 생산을 한다는 전제예요. 설사 얘네가 조금 복잡한 형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금형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그리고 금형 조건, 그러니까 성형 조건만 잘 셋업을 해 놓기만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금형 다양한 제품 만든다 하더라도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와 그런 똑같은 사실 똑같죠. 똑같은 제품을 굉장히 많이 쉽게 생산할 수가 있겠다. 자, 보편성, 널리 사용되는 성형법이고요. 사출 성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 굉장히 다양한 그 자동차 부품에 우리가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 부품에 사출 성형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각종 가전기기 중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 웬만하면 사출 성형으로 뽑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품 생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데도 사출 성형이 많이 사용이 된다. 자, 이러면은 가공 고분자의 경우에는 이야기했죠. 주로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틀에 맞춰서 딱 만들기 때문에 열 가소성 수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건 맞는데 열 경화성 수지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큐어링 과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도 성형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사출 성형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출 성형이 이제 인젝션 몰딩인데 얘네가 왜 인젝션 몰딩이냐면은 딱 압력을 넣어서 그 몰드에 맞게 이렇게 딱 밀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젝션 몰딩이라고 하는데 얘네 한번 공정을 한번 보면은 용융점, 멜팅 포인트 또는 소프트닝 포인트 이상으로 가열된 고분자 또는 고분자 액체를 사출기를 통해서 몰드로 사출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호포라고 하는데 호포에다가 이제 원료를 넣고요. 원료가 이쪽 방향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쭉 이송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얘는 이제 녹아져 있는 상태죠.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 노즐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 성형이 얘네가 이제 사실 요 상태죠. 이게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요 상태에서 이제 원료가 들어가서 호포에서 원료가 들어가서 얘네가 이송이 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몰드죠. 얘네가 이제 몰드예요. 몰드로 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를 떼어내죠. 이젝션을 하죠. 그럼 이젝션을 한 다음에 이 성형품을 떼어내서 여기 이쪽 핀을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넣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사출 성형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몰드 안에서 고분자가 성형이 되고 냉각해서 몰드가 개봉돼서 성형물을 분리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출 성형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료 놓고 일단 1번이 원료를 놓고 이송을 하고 2번이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즐을 통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몰드 안으로 얘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성형을 하죠. 그 다음에 냉각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뽑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사출 성형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플랜저의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제 플랜저 있죠. 요걸 플랜저라고 하는데 플랜저가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송을 하는 게 그 플랜저형 사출 성형기라고 하고 스크류형 사출 성형기는 뭐냐면은 얘네가 여기 안에 스크류가 들어가 있어요. 스크류의 경우에는 믹싱의 역할과 이송의 역할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퍼에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원료가 들어가면은 그 스크류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이송이 돼요. 그럼 이송이 되면은 믹싱도 되면서 같이 이송이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 안에 이제 노즐로 들어가서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또 이제 얘네가 이제 채워지면은 냉각하고 성형하고 냉각하고 그다음 몰드가 개봉되는 이러한 과정은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이송되고 얘네들이 섞이는 과정이 플랜저는 이렇게 그냥 쭉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러한 섞여주는 과정이 스크류에 기반한 이송 대비해서는 좀 부족하죠. 그런데 스크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얘네가 이제 잘 섞여서 이송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금형이 들어가서 성형이 잘 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출 성형기들이 스크류형이 많다. 자, 그래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그 간단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첫 번째 공정을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수와 플라스티사이즈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원료가 들어가면은 원료가 들어간 다음에 얘네가 말랑말랑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얘네가 이제 먼저 녹여야 되겠죠. 녹여져서 그 녹인 상태의 그 재료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으로 확 집어넣죠. 확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얘네가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홀딩을 합니다. 그럼 이 안에 얘네가 채워졌죠. 채워진 상태에서 홀딩을 해요. 그럼 이 상태에 뭘 합니까? 성형을 하겠죠.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낮춰서 냉각을 하고요. 냉각을 한 뒤에 그 다음 노즐이 후퇴가 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즐이 후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형을 하게 됩니다. 이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잘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사출품을 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한번 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인젝션 몰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철 성형 공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준공 성형 블로잉 몰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잉 몰딩의 경우에는 준공 성형이 뭐죠? 사실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할로우.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비어 있는 성형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준공 성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준공 성형은 압출기로부터 성형 재료를 튜브상으로 압출한 뒤에 바로 금형에 끼워서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는 게 핵심입니다.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준공품을 성형하는 공정을 우리가 준공 성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공 성형의 종류는 압출식, 사출식, 다층식, 연신 블로우 성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우선 그 아래를 보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병 같은 거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정이 준공 성형인데, 이 준공 성형이 나오게 된 계기도 어찌 보면은 그 유리 성형에서 기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장인이 나와서 이렇게 끝에 빨대 끝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유리 같은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후 해서 불어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몰딩을 하죠. 이런 것처럼 준공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이제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 뻥 뚫린 준공품을 만드는 공정이 우리 준공 성형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준공 성형이 압출식, 사출식, 다층식, 연신 블로우 성형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준공 성형 공정의 특징은 얘네들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 압출 온도에서 강도와 우수한 연신도를 나타내고요. 사출용 수지 대비해서는 고점도 수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 점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준공 성형에서 사용하는 수지가, 그러니까 수지라고 하면 이제 레진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레진을 이야기하는데, 준공 성형에 사용될 수 있는 레진의 경우에는 압출 온도에서 강도와 우수한 연신도를 나타내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불어 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풍선껌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후 불었는데 얘네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가 담보가 돼야 되겠다. 강도가 담보가 돼야 되겠고, 연신도가 우수하게 나타나야 되겠다. 자, 그리고 사출용 수지 대비 얘네들이 고점도 수지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점도가 고점도, 그러니까 점도가 높은 애들을 사용하는 것이 준공 성형의 특징이 되겠다. 자, 고점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고강도가 되려면은 얘네가 좀 끈적끈적한 애들이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은 애들보다는 조금 더 얘네가 스티키하기 때문에 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점도 수지를 우리가 준공 성형에 사용해서 블로잉 할 때 얘네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 준공 성형의 용도는 속이 이제 비어 있는 제품인데 굉장히 많죠. 뭐 용기류 대부분 해당이 되겠고요. 탱크, 장난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준공 성형의 용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준공 성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작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매일 이제 마시는 물병이 이제 대부분 준공 성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나마 얘네들은 좀 작은 애들이고 큰 페트병도 있고 그보다 훨씬 큰 굉장히 많은 통들이 있죠. 걔네들이 다 준공 성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준공 성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얘를 이제 페리즌이라고 합니다. 페리즌이라고 하는데, 이 페리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얘를 이렇게 구워요. 그러니까 히팅을 하는데, 히팅을 한 다음에 얘네가 어느 정도 얘네가 말랑말랑해졌다라고 느끼면은 여기에다 몰딩을 이렇게 딱 닫습니다. 몰딩을 닫고 여기서 위에서 이제 꼬챙이 같은 걸 딱 꽂아가지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쭉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얘네가 늘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다가 얘네가 뚫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와 우수한 연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스트레칭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블로잉을 합니다. 블로잉을 하면 얘네가 이 그 몰드를 따라서 얘네가 다음과 같이 성형이 되겠죠. 성형이 된 다음에 쿨링을 해서 딱 떼어내면은 다음과 같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이러한 병이 되겠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점은 각 면마다 연신도가 다 달라요. 여기랑 여기랑 늘어나는 게 다 다른데 여기에 있는 연신도는 거의 1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연신이 되는 지점은 이 병뚜껑 지점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다 얘네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돼서 나오는 애들이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병뚜껑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그 다음 연신되는 재료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강도가 연신되는 애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병뚜껑에 있는 재료와 연신되어 있는 재료가 다른 거를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한 놈은 연신이 돼 있고 한 놈은 연신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에서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같은 거, 그다음 재활용을 위해서 같은 걸 사용하는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두께가 훨씬 두껍습니다. 이쪽에 있는 병뚜껑이. 왜냐하면은 강도가 더 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중공성형의 제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페리즌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얘를 열로 이렇게 그 달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블로잉을 통해서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얘를 성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각종 그 중공 성형이 있는데 첫 번째 압출식 중공 성형. 압출식 중공 성형의 경우에는 한쪽만 뚫린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성형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압출 성형으로 만들어진 페리슨을 얘네들을 금형이 붙잡고 압축 공기를 이제 불어 넣은 다음에 얘네가 페리슨이 압출이 돼서 금형 사이로 이렇게 나오면 금형을 닫고 가압 공기로 페리슨을 팽창을 시켜서 고형화한 다음에 다시 분리해서 필요 없는 부분 절단해서 성형품을 완성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페리슨이 있죠. 페리슨이 있고 여기서 압출기에서 나와요. 압출기에서 나와서 얘네들 블로우핀이 있고 그다음 금형이 있습니다. 그다음 얘를 이렇게 그 여기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원래 있던 애를 이렇게 팽창을 시키죠. 팽창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금형을 이제 열고 냉각시켜서 금형을 열고 분리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서 성형 부분을 완성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압출기고요. 압출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압출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냥 그 여기에 이제 있죠. 여기 얘가 봤을 때 그냥 얘를 압출을 통해서 쭉 뽑은 다음에 우리가 엿가락 뽑듯이 쭉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탁 닫아요. 탁 닫으면은 얘네가 자연스럽게 얘가 탁 닫히게 되는 거죠. 닫히게 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압출식 중공 성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출식 중공 성형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압출식 중공 성형은 보세요. 압출을 통해서 얘를 뽑아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열을 가해서 공기를 불어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탁 닫은 다음에 이걸 열어낸 것을 우리가 압출식 여기서 압출해서 나온 애를 가지고 성형을 한 애들이 압출식 중공 성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출식 중공 성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에 보여줬던 요거죠. 얘랑 되게 비슷해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사출식 중공 성형이 그 나타낸 거랑 비슷한데 보세요. 기계적으로 성질이 높은 수지를 사용을 하여서 용기를 제작할 때 사용을 하는데 프리폼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프리폼이란 것은 페리즌을 얘가 이제 페리즌인데 이 페리즌이 프리폼으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사출로 우선 프리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뽑아내죠. 사출로 프리폼을 만들고 뽑아내고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공 성형으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페리즌을 성형을 하고 페리즌을 뺀 다음에 그 페리즌을 다시 이제 여기 블로우 몰딩에다 넣는 거죠. 얘가 이제 블로우 몰딩이죠. 블로우 몰딩이고 블로우 몰딩에다가 얘를 넣어서 가열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얘가 이렇게 성형이 되죠. 성형이 된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금형을 각각 이런 식으로 떼어내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그 이러한 방식 있죠. 이러한 방식과 같은 인젝션을 하고 나면은 병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 준공 성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층 준공 성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층 준공 성형은 멀티레이어 준공 성형인데 그 자동차 탱크와 같이 그 투과 방지용 배리어제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자, 우리가 요건 조금 이제 복잡한데 왜 복잡하냐면은 보통 뭐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재료가 하나잖아요. 그 레이어가 하나예요. 원 레이어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레이어예요. 멀티레이어이기 때문에 멀티레이어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배리어제가 멀티레이어로 있을 경우에는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뭐 이렇게 성형이 돼야 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같지 않으면은 얘네가 제대로 성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열을 가하든 늘어나든 하는 것을 같이 딱 압착이 된 상태에서 늘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여기서는 핵심이다. 자, 그래서 다층 결합 수지의 종류별 층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죠. 얘는 하이베리어고 얘는 폴리올레핀 수지를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다층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그 다층 준공 성형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얘네가 약간은 조금 그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고요. 그다음에 연신 준공 성형의 경우에는 얘네가 스트레칭을 한 애예요. 스트레칭 한 애인데 지금 연신을 지금 한 게 얘는 사실 거의 정확히 얘랑 똑같은 애예요. 지금 얘가 지금 연신 준공 성형한 애거든요. 연신 준공 성형. 지금 그 얘만 하더라도 지금 약간 연신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축 늘어져 있어요. 얘는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훅 불어서 여기다 넣고 탁 닫아서 그 다음에 뽑아내는 게 압출식 준공 성형. 지금 사출식의 경우에는 지금 연신 과정이 없어요. 얘를 보세요. 연신 과정이 있으면 높이가 길어져야 되는데 높이가 길어지지 않고 이 과정 그대로 있죠. 얘는 연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신이 있죠. 여기서 이 페리즌이 그대로 있고요. 그럼 페리즌에서 피스톤을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쭉 연신 과정이 있습니다. 축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은 이 끝까지 해서 연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렇게 블로잉을 통해서 이 벽에 이렇게 붙겠죠. 요게 이렇게 붙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산물은 뭐냐면은 이러한 형태의 산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신 준공 성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이 안에 비어 있는 형태의 것들은 대부분 블로잉 몰딩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압출 준공 성형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준공 성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in sections of a reciprocal screw extrusion blow molding machine are the hopper, an externally heated feed barrel, a reciprocal screw which has a feed zone, compression zone, and metering zone, and the head and die assembly. Resin, usually in the form of plastic pellets, is fed to the feed barrel from the hopper. This hopper may be filled manually or vacuum fed automatically. As the resin enters the feed barrel, it is driven forward by the rotation of the screw. The resin begins to melt as it is moved forward due to both the frictional shearing forces generated by the rotation of the screw and the heat from external heating bands attached to the feed barrel. The melted resin builds up in pressure as it is compressed and confined at the end of the feed barrel. To control this pressure buildup, the rotating screw is retracted. Once the proper amount of melted resin is available, the screw is hydraulically forced forward. This rapidly forces the homogeneous melt through the extruder's head and die assembly to form a parison.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준공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압축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 성형의 경우에는 그 분말상의 수지를 예열된 금형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고온 또는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제품 생산 또는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압축 성형이라고 하고요. 주로 열 경화성 수지 그 아이고, 열 경화성 수지를 성형을 하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요. 자,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나 그 성형, 충전재 함량이 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축 성형의 용도는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수지에 모두 적용이 되며 열 가소성 수지의 경우에는 재활용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대형 화분, 물탱크, 농약통에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압축 성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압축 성형 공정의 경우에는 열 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얘를 원하는 수지에 충전재, 강화재, 경화재, 이영재, 안료 등을 배합을 하여서 얘네들을 가열하고 훈련을 한 뒤에 냉각 성형하는 것이 우리가 압축 성형 공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압축 성형 원료로는 분체나 분말 형태의 원료는 계량을 하여서 고주파로 예열을 하고 그 수분 휘발유를 제거를 한 뒤에 다시 경화를 해서 다시 가압 성형. 좀 말이 복잡한데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이제 코어가 있고 코어가 있으면은 이 안에다가 얘를 이제 금형을 닫고 여기다 가압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얘들이 이제 성형품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보면은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얘를 먼저 가열을 하죠. 금형을 가열을 하고 재료를 넣고 금형에다가 가열 압축을 한 뒤에 여기서 가열 압축을 하죠. 가압해서 압축을 하고 냉각을 한 뒤에 이제 얘를 뽑아내면은 우리가 성형품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가공을 한 것이 제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특정한 그 예를 들어서 특정한 틀에 맞춰서 얘를 가열한 다음에 위에다가 딱 찍어내서 말 그대로 진짜 찍어내서 나오는 애들이 그 압축 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애들은 그 열 가소성 또는 열 경화성 수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활용 수단으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대형 화분, 물탱크, 농약 이런 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압축 성형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압축 성형 공정의 특징은 얘네들이 원료 수지가 연화되거나 또는 일부만 용융된 상태에서는 용융된 상태에서 그 성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초고분자량 수지 또는 충전재 함량이 높은 이런 용융 가공이 어려운 애들, 용융해서 가공이 어려운 애들을 주로 우리가 성형을 할 때 압축 성형 공정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크로스 링킹을 해야 되는 거죠. 크로스 링킹을 위해서 틀에 가두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막 많이 생산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생산성이 좀 낮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압축 성형용 재료와 조건의 경우에는 열 가소성 수지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성형 후에 금형을 식힌 후에 압력을 제거를 하고 열 가소성 수지는 성형 후에 금형을 식힌 뒤에 압력을 제거하고 열 경화성 수지는 성형 후에 바로 성형품을 꺼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어차피 온도를 뭐 더 높여도 얘네들이 더 이상 그 예를 들어서 좀 비틀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성형으로 바로 성형품을 꺼내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되겠다. 자, 그래서 압축 성형은 주로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압축 성형용 수지 및 성형 조건의 경우에는 수지가 이제 페놀, 유레아, 멜라민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고요. 충전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뭐 셀룰로스, 목분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페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 유레아는 셀룰로스, 멜라민 셀룰로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성상의 경우에는 분말, 입상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성형 온도는 140에서 190, 경화 반응의 경우에는 증축합, 그러니까 중축합이에요. 중축합, 그 축합 반응이라는 거예요. 중축합을 통해서 얘네를 경화를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에폭시,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수지 프리믹스, 디아릴 프탈레이트 수지 이런 애들을 이용하여서 충전재는 다음과 같이 뭐 유리섬유, 탄산감슈, 돌가루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고 성상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화 방식을 통해서 되고 얘네들이 이제 성형 온도는 다음과 같이 110도에서 170도 여전히 이제 얘네들이 성형 온도가 되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충전재도 있고 그 다음 수지도 경화성 수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형 방법으로 성형을 하기는 이러한 애들을 성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성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압축 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컴프레션 몰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gnized as a premier supplier to the chemical industry, J.A. Harrison & Co.'s dedicated PTFE and engineering plastics facility gives us a complete in-house capability to produce a wide range of components, as well as semi-finished billets. Our polymers are purchased strictly from world-recognized manufacturers. Unlike thermoplastics, the viscosity of the gel above the melting point is too high for PTFE to be processed by traditional methods, such as injection or transfer and rotational molding.
The process includes 3 systematic steps. One, compression of the powder at ambient temperature. 2, sintering. 3, slow cooling. J.A. Harrison can supply filled or unfilled PTFE. 자, 이렇게 우리가 컴프레션 몰딩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특히 컴프레션 몰딩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장점은 그 영상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쉽게 몰딩하거나 그 성형하기 어려운 그런 플라스틱을 성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압축 성형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